확진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자 한국이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 속에서 점차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신삼고 현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크게 흔들고 있음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국가부도 위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4월 말까지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태어난 정부인 만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수습과 극복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정 정반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주신 것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아직 인수위 단계에 있는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데 국민이 주신 180석이라는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협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대선은 위기 속 선거였던 만큼 후보별 공약에 공통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정책을 여야가 논의하여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과 위기 극복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